그리고 11시에 기존 임대인에게 전세금을 돌려받고 새로운 임대인에게 잔금 5천만 원을 입금했는데 여기에서 살짝 문제가 생겼어요. 안녕하세요, 이한입니다. 제가 저번 영상에는 청년버팀목 신청부터 승인까지 났던 과정을 담아서 설명해 드렸는데요. 5월 31일 승인 이후에 이삿날까지 어떻게 대출이 마무리되는지도 궁금해하실 분들이 계실 것 같아 이삿날 당일 전세대출 진행 과정과 집구했을 때부터 이삿날까지 날짜별로 정리한 전세대출 순서 요약본 그리고 청년버팀목 Q&A까지 싹 설명해 드리는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그럼 바로 가볼까요? 잠깐 혹시 이전 영상 안 보고 오신 분들은 오른쪽 상단에 이 카드를 클릭해서 지금 바로 보고 오세요. 그래야 이번 영상이 더 이해하기 쉬울 거예요. 제가 저번 영상에서 기금 이든든 어플 들어가서 확인해 보니까 5월 31일에 승인이 되었고 6월 5일에 리파인에서 문자가 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5월 24일에 필요한 서류 다 준비해서 제출을 한 그 이후부터 은행 측에서 아무런 연락이 없는 거예요. 심지어 이삿날이 주말 포함해서 4일밖에 안 남았는데 연락이 없으니까 이게 점점 불안해지더라고요. 네이버 블로그 검색해보니까 다른 사람들은 이사 전날에 은행 방문해서 약정서도 쓰고 막 그랬다던데 저는 연락 자체가 없어서 제가 먼저 은행에 전화를 했어요. 대리님, 저 약정서 안 썼는데 이삿날까지 그냥 기다리면 돼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확인서를 수령한 5월 23일에 약정서를 제가 썼다는 거예요. 제가 그날 엄청 많은 서류에 막 사인을 하다 보니까 약정서를 쓴 것도 까먹었나 봐요. 그리고 그 다음 날인 6월 14일 금요일에 사후 자산심사 적격 판정과 함께 자산심사 최종 완료 카톡이 날아왔고 드디어 이삿날 당일 6월 17일 월요일 오전 8시 41분에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이 발급되었다라는 카톡이 먼저 오고 바로 1분 뒤에 국민은행에서 대출 실행 안내 카톡이 날아왔습니다. 이 카톡을 받고 열심히 이삿짐을 옮기는데 10시에 대리님에게 전화가 와서 잔금 처리 다 했냐, 즉 기존 임대인에게 전세금 받아서 새로운 임대인에게 줬냐 라고 물어보셨고 저는 기존 임대인이 11시에 돈을 입금해 준다고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11시에 기존 임대인에게 전세금을 돌려받고 새로운 임대인에게 잔금 5천만 원을 입금했는데 여기에서 살짝 문제가 생겼어요. 선순위 말소 조건이 아닌 집은 은행에서 임대인 계좌로 대출금을 입금해주고 임차인은 남은 잔금을 임대인 계좌로 송금해주면 끝이거든요. 그런데 저는 선순위 말소 조건이었잖아요. 청년버팀목이라 그런 건지 아니면 원래 그런 건지 잘 모르겠지만 국민은행이 직접 하나은행으로 대출금을 보내서 말소시키는 과정으로 진행된다고 하더라고요. 은행이 집주인에게 대출금을 보내서 집주인이 선순위 대출 갚고 다시 국민은행으로 상환 내역을 보내는 그런 복잡한 방식이 아니었어요. 제가 이사갈 집은 보증금 2억 5천만 원에 선순위 대출이 약 2억 4천만 원 있고 청년버팀목 한도는 2억인 상황이었는데 이 선순위 대출 2억 4천만 원을 말소시키려면 청년버팀목 2억과 제 잔금이 들어가야 이 2억 4천만 원을 깔끔하게 없애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제가 내야 할 잔금 5천만 원을 임대인에게 송금하는 게 아니라 국민은행으로 송금을 하고 국민은행은 2억 5천만 원을 가지고 있으니까 여기에서 2억 4천만 원은 말소를 시키고 남은 1천만 원을 국민은행에서 임대인에게 직접 송금을 해주는 방식인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 전달받은 게 없어서 그냥 임대인에게 5천만 원을 송금해버린 거예요. 대리님한테 전화해서 임대인에게 5천만 원 송금했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잠깐 좀 정적이 흐르다가 대리님이 알아서 처리하겠다 하고 전화 끊고 임대인과 대리님과의 몇 번의 통화 끝에 잘 처리가 돼서 최종적으로 전세대출이 마무리되고 부동산에 들러 국민은행에서 온 카톡과 잔금 처리한 입금 내역서를 보여주면서 집 열쇠를 받고 중개수수료까지 입금 완료 후 이사를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전입신고는 빠르게 해야 되는 거 아시죠? 저는 짐 정리 안 하고 바로 관할 주민센터 가서 전입신고를 했고요. 등본까지 출력해 대리님께 메일로 보내드리면서 진짜 청년버팀목 전세대출이 끝났습니다. 자, 제가 저번 영상부터 이번 영상까지 설명했던 부분을 여러분들이 보기 편하게 일자별로 정리를 했으니까 필요하신 분은 잠깐 영상 정지해서 이 부분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번 영상에서 댓글로 많은 분들이 질문을 남겨주셨는데요. 이 질문 중 여러분들이 아셨으면 하는 부분 몇 가지를 뽑아서 Q&A를 진행해 볼게요. 신축 아파트가 가능한가요? 네, 신축 아파트여도 분양계약서나 입주 안내문 등의 서류가 있다면 가능합니다.
다만 꼭 부동산 중개원 분에게 이 아파트 신축인데 혹시 청년버팀목이 되나요? 라고 먼저 물어보셔야 돼요. 저도 중개원 분에게 똑같이 물어봤고 많은 신축 아파트 전세 매물 중에 딱 이 집만 청년버팀목이 가능하다고 하셔서 계약을 진행한 거였거든요. 직장인은 금리 2.4%부터 시작하는 게 맞나요? 금리는 연소득에 따라 다르게 적용이 되는데요. 연소득 2천만 원 이하는 1.8%, 2천에서 4천 이하는 2.1%, 4천에서 6천 이하는 2.4%인데요. 청년버팀목 최대 소득은 5천만 원까지지만 다자녀 가구, 이자녀 가구인 경우에는 최대 6천만 원, 신혼가구는 7,500만 원 이하까지 가능하고 만약 여러분이 소득이 없거나 2천만 원 이하라면 최저금리 1.8%로 받을 수 있습니다. 제 신용점수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고 대출 한도는 또 어떻게 미리 알아볼 수 있나요? 신용점수 확인하는 방법은 카카오페이, 대출, 신용관리에 들어가면 확인할 수 있고요. 계약서 작성하기 전에는 미리 대출 한도를 알아보긴 어렵습니다. 무조건 계약 먼저 하고 필요한 서류 다 준비해서 은행에 제출해야만 대출 신청인과 해당 집에 대한 심사가 진행되어 그때 대출 한도를 알 수 있어요. 따라서 미리 대출 한도를 알기는 거의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HF는 연소득의 3, 4배가 최대 대출 한도라는데 맞나요? 제가 예전에 은행 직원분께 이 부분에 대해 문의한 적이 있었는데요. 연봉의 3, 4배는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단순한 연간 인정 소득에 대한 부분이고 부채 상환 예상액 등 다양한 지표를 복합적으로 보기 때문에 한도가 무조건 3배, 4배 이렇게 나오는 건 아니다 라고 답변을 주셨었어요. 청년버팀목 받고 2년 뒤에 이사 갈 때도 연장이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보증금 증액 없이 연장을 하게 되면 이사 가는 집에 대해서 다시 한번 심사를 받아야 되고 이런 경우에는 따로 소득과 재직을 확인하진 않아요. 하지만 이사하면서 증액하는 경우는 이 증액 부분이 추가 대출로 들어가서 이 추가 대출 부분에 대해서는 신규처럼 동일하게 심사해서 가능 여부를 확인한다고 은행 직원분께 답변 받았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할 것은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해드려도 은행 기준은 계속 변경이 되기 때문에 꼭 은행 고객센터에 전화해서 궁금했던 부분은 여러분들이 직접 확인을 하는 게 제일 좋아요. 저는 여러분들께 답변 달아드릴 때마다 혹시나 제가 지금 기준과 다른 답변을 달아드릴까봐 항상 걱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답변 달아드려도 나중에 꼭 은행 고객센터 전화해서 제대로 확인하는 거 잊지 마세요. 자, 이렇게 해서 청년버팀목 전세대출의 뒷이야기와 일자별 정리, Q&A까지 정리를 해드렸는데요. 궁금하신 점이 있거나 전세대출에 대해 원하는 컨텐츠가 있다면 언제든지 댓글 달아주세요. 제가 최대한 잘 만들어 볼게요. 그럼 우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